이제 오후에 이동할 곳은 아마 버스나 튜브를 타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추천할 곳은 세인트폴 대성당이에요. 여기는 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의 외관만 봐도 정말 멋진 성당이거든요. 여기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또 멋진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보시고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서 테이트 모던을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런던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특별한 전시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전시를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원래 6층이 세인트폴을 구경할 수 있는 뷰로 엄청 유명한 카페였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이랑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워크인으로 가셔서 여기 바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거나 아니면 3층에 있는 카페로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세인트폴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이 조금 많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테이트 모던에서 나와서 조금 걸어가시다 보면 버로우 마켓이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은 마켓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굴이 유명한데 여름에는 파스하고 찝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에 파는 도넛이 정말 찐이에요. 정말 크림이 가득해서 정말 맛있었고요. 머쉬룸 리조또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토fu 오일까지 추가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 파는 망고 주스도 맛있었고 베이글도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엄청 유명한 커피, 몬모스 커피가 있는데요. 커피가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루프탑 가든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루프탑 가든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브릿지를 건너셔야 되는데 한 군데가 엄청 유명한 스카이 가든.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한 달치 슬롯들이 열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늦어서 예약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루프탑 가든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예약이 따로 필요 없고요. 여기에 가시면 정말 야외에서 런던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곳들이에요. 구경하신 분들은 타워힐 스테이션으로 가셔서 여기서 런던 탑을 한번 보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한번 더 구경을 하셔도 좋아요. 쭉 걸어가시다 보면 타워 브릿지도 보이시거든요. 여기서 타워 브릿지를 한번 건너셔도 좋으실 거예요. 일몰 시간이 조금 맞았다 하면 여기서 바로 일몰을 보셔도 되고요. 조금 나는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음식점 3군데를 또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이브 가이즈예요. 여기 런던에 와서 파이브 가이즈를 먹으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 타워 브릿지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는 창가 자리에 앉으셔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타워 브릿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더불어서 여기 옆에 있는 이탈리안 집이 있거든요. 타볼리노 바앤 키친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파스타를 드시면서 또 타워 브릿지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힙한 그런 젊은이들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근처에 비네가 야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샤드가 보이는 푸드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맥주 같은 거를 또 즐기면서 런던 바이브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집에 가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펍이나 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앵커뱅크 사이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셰익스피어가 퇴근하면서 들렸다는 펍이에요. 안에서 펍 분위기를 즐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오셔서 런던 바이브를 좀 느끼면서 맥주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바인 루프탑 바입니다. 여기는 세인트폴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루프탑 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디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꼭대기층에 가시면 이렇게 세인트폴을 볼 수가 있어요. 바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굳이 바에 가지 않으시고 여기 야경만 보러 가실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일차 일정이었고요. 이제 4일차에 접어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대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 중에 조금 나와 맞는다 하는 그런 옵션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서 하루 일정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옵션은 노팅힐이에요. 여기는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브런치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런치 옵션으로는 칸델라 티룸, 여기서는 가성비 값 아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그 브레이크인데요. 여기는 브런치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따로 예약을 받지 않고요. 무조건 워크인이기 때문에 가셔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에그 베네딕트가 정말 맛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나 다른 거를 추가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로는 팜걸 노팅힐인데요. 여기는 에그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워크인만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그랜저 앤 코 노팅힐은 호주식으로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커피를 찾으신다면 약간 일본의 정갈함이 묻어나는 쿠로커피도 진짜 맛있고요. 2022년 최고의 카페로 지정된 길리안 커피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커피까지 다 드셨으면 노팅힐 구경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앨리시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영화 패딩턴의 촬영지인 앤틱 가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명한 더 노팅힐 북숍. 여기는 노팅힐의 남자 주인공이 일하던 북숍이고요. 그리고 여기 번스 프롬 홈이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커리 집인데요. 여기에 파는 시나몬 번이나 피스타치오 번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더 블루 도어 노팅힐인데요. 여기는 노팅힐의 남자 주인공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어차피 지나갈 곳이긴 하지만 포토벨로 로드마켓도 한번 가보세요. 요일마다 열리는 마켓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켓들이 열리는지 구경을 하고 가셔도 좋을 거예요. 옵션 두 번째로는 나는 박물관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인데요. 첫 번째는 대형 박물관이에요. 영국의 대표 박물관이죠. 여기는 미라전부터 시작해서 엄청 유명한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다 보고 나오시면 런던 리뷰북숍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런던 에코백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기념품으로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점심으로는 저의 최애 런던 맛집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스콜로 포플레르입니다. 여기는 런던에서 정말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항상 꼽히는 곳이고요. 아베마리오와 똑같은 그룹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도 트러플 파스타가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여기 다 드셨으면 어텐던트 커피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커피도 진짜 맛있고 옛날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바로 V&A 과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 세 개는 다 한 군데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박물관을 이 중에서 두 군데를 선택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V&A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카페나 야외에 있는 카페가 예쁘기 때문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박물관을 가셨다면 저는 여기 근처에서 아프터눈티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재밌는 아프터눈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헤롯백화점이 있거든요. 여기 외관이 정말 예쁘기로 소문났는데 지금은 아마 공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런던을 대표하는 백화점 중에 하나고요. 백화점 내부도 외부 못지않게 정말 예쁜 곳이고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까요. 구경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카페 키스네가 있고요. 혹시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갤러리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치 갤러리를 가시는 것도 추천하거든요. 여기도 현대미술 중에 하나인데 갤러리가 엄청 커요. 여기는 보통 유료 전시를 많이 하고요. 오시기 전에 전시가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소홈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테리어 제품을 파는데 여기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안에 인테리어 제품을 보시면서 마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근처에 누들바가 있는데 혹시라도 첫째 날, 둘째 날에 양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아시안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서 누들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좀 힙한데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쇼디치인데요. 여기는 그래피티로 유명한 도시인 만큼 곳곳에서 재밌는 그래피티를 많이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전에 디슘을 못 가셨다면 쇼디치에 있는 디슘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람이 그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안 기다리고 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번번번이나 송큐 같은 쌀국수집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여기 베이글집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에 솔티드 비프 베이글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커피로는 올프레스 에스프레소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커피를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는 쇼핑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페어나 말리본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명품 거리를 가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셀프리지스라고 엄청 유명한 백화점이 또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또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백화점이나 리버티 백화점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옵션 여섯 번째로는요. 나는 좀 자연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런던 하면 공원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까먹지 마시고 한국에서 가벼운 피크닉 매트를 꼭 챙겨오시길 바라요. 오셔서 하이드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셔도 되고요. 또 켄싱턴 가든이나 이탈리안 가든스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진짜 찐으로 현지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리니치에 가시면 이렇게 그리니치 전경을 보시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니치 천문대도 있으니까 세계의 표준시를 한번 또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크닉을 다 즐기신 다음에 여기 근처에 있는 펍에 가시면 정말 여기가 런던인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다른 바이브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런던에 왔을 때 뮤지컬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온킹을 정말 추천하거든요. 아시는 내용들이라 이해하기도 쉽고 또 재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5일차는 근교 여행을 넣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이거는 해리포터 팬들이 꼭 가셨으면 좋겠는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케임브리지나 바스 아니면 옥스포드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름이라서 조금 더 바닷가 같은 데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브라이튼이나 세븐시스터즈를 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마 투어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개인적으로 가는 거 말고 투어로도 많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투어로 한번 가시는 게 아마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런던에 오면 진짜 뭘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세 가지는 꼭 드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썬데이 로스트. 오시는 날 중에 일요일이 있으면 꼭 썬데이 로스트를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런던의 대표 스테이크 집인 혹스모어에 가셔서 한번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에 가시면 맥주만 드시지 말고 핀즈라는 걸 드셔보세요. 런던 대표 칵테일 종류고요. 정말 달달하게 과일들과 같이 마실 수 있는데 저희 최애 주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터눈 티인데요. 사실 아프터눈 티가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제가 아프터눈 티 관련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원하시는 곳을 미리 예약을 하시고 일정 사이에 끼워서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의 저의 추천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날 영국에 오셔서 또 런던 바이브도 즐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위 먹지 않으시게 항상 건강 생각하시면서 여행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